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어제 저녁에도 친구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삼겹살은 우리나라 국민 음식이잖아요. 뭘 조심할 게 있나요? 고기는 단백질인데 몸에 나쁠 리 없지 않나요? 회식이나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인데 정말 위험한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삼겹살은 정말 맛있고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겹살과 함께 드시는 음식들, 정말 안전한 조합일까요? 잘못된 음식 조합은 단순한 소화불량을 넘어서 콜레스테롤 급상승, 급성 위염,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췌장염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0년간만 5,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정연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식중독과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고 잘못된 조합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단 30분 투자로 평생 안전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응급실로 실려온 45세 김철수 씨의 충격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회사 회식에서 삼겹살을 드셨는데 평소보다 조금 많이 드셨지만 특별할 건 없었죠. 동료들과 즐겁게 고기를 구워 먹고 소주 몇 잔도 기분 좋게 마셨습니다. 문제는 집에 돌아온 후였습니다. 아내가 미리 준비해둔 차가운 물냉면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기름진 걸 먹었으니 속을 좀 달래야지라는 생각으로 후식으로 냉장고에 있던 시원한 수박까지 한 접시 드셨습니다. 기름진 음식 후에는 시원한 걸로 속을 달래는 게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상식이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시나요? 그날 밤 새벽 2시경 갑작스런 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체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더니 식은땀까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깨어나 보니 김철수 씨가 화장실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지만 김철수 씨는 그냥 삼겹살 먹고 냉면, 수박 먹었을 뿐인데 라며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새벽 4시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김철수 씨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져 있었죠. 검사 결과 급성 위염과 장경련이 동시에 온 상태였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섭취한 직후 급작스러운 찬 음식 섭취가 위장에 극심한 온도 충격을 준 것입니다. 원장님, 저는 그냥 평소처럼 먹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김철수 씨의 당황한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무서운 일이지 않나요? 먼저 삼겹살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해야 왜 특정 음식들과 상극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삼겹살은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100g당 약 30에서 40g의 지방이 들어있는데 이는 다른 육류보다 2배에서 3배 높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닭가슴살의 지방 함량이 100g당 1g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첫째, 소화 시간이 매우 깁니다. 삼겹살을 완전히 소화하는 데는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일반적인 단백질 식품보다 2배 이상 긴 시간이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지방은 분자 구조가 복잡해서 여러 단계의 분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담즙 분비를 대폭 늘립니다. 지방 소화를 위해 담낭에서 담즙이 대량으로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화기관 전체에 부담을 줍니다. 평소보다 3배에서 5배 많은 담즙이 분비되어야 합니다. 셋째, 위산 분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지방과 단백질 소화를 위해 위에서 강한 산성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위의 pH가 평상시 1.5에서 2.0까지 강산성인데 삼겹살을 먹으면 더욱 강해집니다. 넷째, 체온이 상승합니다.
지방 대사 과정에서 상당한 열이 발생해 몸이 따뜻해집니다. 특히 위장 주변 온도가 평상시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올라갑니다. 다섯째,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일시적으로 급상승합니다. 특히 포화지방산이 많아 심혈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소화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콜레시스토킨인, 가스트린 등의 호르몬이 평소보다 많이 분비되어 소화기관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런 복잡한 생리학적 변화들을 이해하면 왜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조합은 삼겹살 후 즉시 차가운 것을 먹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팥빙수, 차가운 맥주, 얼음물,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면 위장의 온도가 평상시 37도에서 39도에서 41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위장 주변의 혈관들이 확장되고 소화를 위해 혈액 공급이 증가합니다. 위벽의 근육들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음식을 잘게 부수고 섞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영하 온도나 10도 이하의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혈관 경련이라고 하는데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위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온도 차이로 인한 위경련입니다. 위의 근육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는 마치 찬물에 갑자기 들어갔을 때 다리에 쥐가 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7세 박영희 씨는 삼겹살 파티에서 고기를 충분히 드신 후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먹자며 바닐라 아이스크림 2스쿱을 드셨습니다. 불과 10분 후부터 복통이 시작되었고 1시간 만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급성 위염과 함께 위벽 곳곳에 출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온도 충격으로 인한 혈관 손상이었죠. 박영애 씨는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을 뿐인데 라며 충격받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42세 이재현 씨는 삼겹살과 소주를 드신 후 속이 느끼하다며 차가운 맥주 500ml 캔 3개를 연달아 마셨습니다. 2시간 후 극심한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왔는데 급성 위염과 십이지장 염증이 동시에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온도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조합은 삼겹살과 생과일, 특히 감이나 오렌지, 자몽 같은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진 걸 먹었으니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로 균형을 맞춰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감입니다. 감에는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삼겹살의 단백질과 만나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소화가 불가능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위석이라고 합니다. 탄닌산과 단백질의 결합은 매우 강력합니다. 마치 시멘트가 물과 만나 굳어지는 것처럼 한번 결합하면 위산으로도 분해가 어렵습니다. 이 덩어리가 위나 장에서 계속 커지면서 소화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곶감입니다. 곶감은 말리는 과정에서 탄닌 농도가 생감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높아집니다. 따라서 삼겹살과 곶감의 조합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2세 이정수 씨는 삼겹살 회식 후 입가심으로 과일을 좀 먹자며 단감 3개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이틀 후부터 상복부에 묵직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CT 촬영 결과 위에 지름 6cm 크기의 거대한 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곶감의 탄닌이 삼겹살의 단백질과 결합해 주먹만 한 덩어리를 만든 것이었죠. 응급내시경으로 위석을 제거해야 했는데 워낙 단단해서 레이저로 부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정수 씨는 감 몇 개 먹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라며 후회했습니다. 감귤류도 위험합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등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아스코르브산이 삼겹살의 지방과 반응해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산성이 강한 과일을 먹으면 위벽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35세 김미영 씨는 삼겹살 파티 후 비타민C 보충이라며 오렌지 3개를 드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속쓰림과 신트림이 계속되었고 일주일 후 병원에서 검사받으니 급성 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은 물냉면, 냉소면, 차가운 막국수 등에 찬 국수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진 걸 먹었으니 시원한 냉면으로 속을 달래자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온도 차이로 인한 위장 충격입니다. 뜨거운 기름기로 가득한 위장에 갑자기 차가운 국물과 면이 들어가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소화효소들은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효소 활성도가 현저히 떨어져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셋째, 면의 전분과 삼겹살의 기름이 엉켜서 소화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차가운 상태에서는 기름이 굳어지면서 전분과 복합체를 이루어 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넷째, 냉면의 육수는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이미 삼겹살로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한 상태에서 과도한 나트륨까지 추가되면 심혈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50세 박상호 씨는 삼겹살 회식 후 마무리는 역시 냉면이지라며 물냉면 한 그릇을 시원하게 드셨습니다. 집에 돌아간 후 밤새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했고 다음날 병원에서 검사받으니 급성 위염과 장염이 동시에 진단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39세 최영수 씨는 삼겹살과 소주를 마신 후 냉소면을 드셨습니다. 술과 기름진 음식에 차가운 면까지 추가되면서 위장에 극심한 부담을 줬고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더워서 시원한 걸 먹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삼겹살 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체온이 높은 상태에서 찬 음식을 먹으면 온도 차이가 더 커져서 위험도가 배가 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조합은 우유, 요거트, 치즈, 아이스크림 등의 유제품입니다. 특히 차가운 우유나 아이스크림은 최악의 조합 중 하나입니다. 왜 유제품이 위험할까요? 여러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유제품의 칼슘과 삼겹살의 인이 결합하면 소화가 어려운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를 인산칼슘 복합체라고 하는데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덩어리로 남아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둘째, 유제품의 유당이 기름기와 만나면 발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가스와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셋째, 유제품의 단백질인 카제인이 삼겹살의 지방과 결합하면 소화 속도가 현저히 늦어집니다. 평소 4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 소화가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차가운 유제품의 경우 앞서 설명한 온도 충격까지 더해져서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세 이소영 씨는 삼겹살 파티에서 우유가 몸에 좋다며 차가운 우유 500ml 한 팩을 마셨습니다. 30분 후부터 복통이 시작되었고 2시간 후에는 설사와 구토까지 동반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으니 급성 장염과 함께 위에 소화되지 않은 덩어리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음식 조합이 문제라며 위세척과 장세정을 권했습니다. 특히 아이스크림의 경우 온도 문제와 유제품 문제가 동시에 발생해서 더욱 위험합니다. 41세 김동현 씨는 삼겹살 회식 후 디저트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드셨는데 불과 20분 만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위경련과 급성 위염이 동시에 발생한 상태였죠. 다섯 번째 위험한 조합은 삼겹살과 함께 도수가 높은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소주, 위스키, 브랜디 등이 해당됩니다. 알코올과 삼겹살의 조합이 왜 위험할까요? 첫째, 알코올이 지방대사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지방대사가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혈중 지방 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둘째, 간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알코올 분해와 지방대사를 동시에 해야 하는 간은 과부하 상태가 되어 급성 간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급성 췌장염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알코올과 고지방 음식의 조합은 췌장에 극심한 부담을 주어 췌장 효소가 과다 분비되면서 췌장 자체를 소화시키는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변동됩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46세 최민수 씨는 삼겹살과 소주를 과도하게 섭취했습니다. 삼겹살 3인분에 소주 2병을 혼자 마신 후 다음날 새벽부터 극심한 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받으니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높게 나왔고 CT에서는 췌장 전체가 부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최민수 씨는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정기적으로 췌장 기능을 검사받고 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먹었을 뿐인데 라며 후회하고 계시죠? 제가 40년간 응급실에서 만난 심각한 사례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 위장관 폐색. 51세 김영수 씨는 삼겹살 회식 후 후식으로 곶감 5개를 드셨습니다. 기름진 걸 먹었으니 단 걸로 입가심을 해야지라는 생각이었죠. 첫날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상복부에 묵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셋째 날에는 심한 복통과 구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후 응급실에 왔을 때는 장 폐색 직전 상태였습니다. CT 촬영 결과 위에 지름 8cm 크기의 거대한 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곶감의 탄닌이 삼겹살의 단백질과 결합해 주먹보다도 큰 덩어리를 만든 것이었죠. 응급내시경으로 제거를 시도했지만 너무 단단해서 레이저로 여러 번 부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수술 시간만 3시간이 걸렸고 김영수 씨는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급성 췌장염. 38세 박상철 씨는 동창회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과도하게 섭취했습니다. 삼겹살 5인분에 소주 3병을 마신 후 2차로 가서 위스키까지 추가로 마셨습니다. 다음날 오후부터 상복부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증이 등까지 뻗치면서 숨을 쉬기도 어려울 정도였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쇼크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의 15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급성 췌장염으로 인해 췌장이 자기 자신을 소화시키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박상철 씨는 중환자실에서 2주간 치료받았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췌장 기능을 검사받고 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까지 생겨서 평생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천공. 29세 이영미 씨는 삼겹살 파티 후 팥빙수를 먹고 1시간 만에 응급실에 왔습니다. 극심한 복통과 함께 복부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벽에 작은 구멍이 뚫린 위천공이 발견되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혈관 수축이 위벽에 괴사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응급수술로 구멍을 막았지만 회복하는 데 1달이 걸렸습니다. 이영미 씨는 빙수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라며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음식 조합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조합들이 위험한지 더 자세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도 충격의 생리학적 메커니즘. 삼겹살을 먹으면 위장 온도가 38도에서 41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위장 주변의 혈관들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평상시의 3배까지 증가합니다. 위벽의 근육들도 활발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10도 이하의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합니다. 이를 혈관 경련이라고 하는데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위벽 세포들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산소가 부족한 세포들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세포 괴사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 위염의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화학적 결합 반응. 탄닌산과 단백질의 결합은 공유결합이라는 매우 강한 화학 결합입니다. 탄닌산 분자의 페놀 그룹이 단백질의 아미노 그룹과 결합하면서 거대한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이 복합체는 위산이나 소화효소로도 분해가 어렵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탄닌과 단백질이 결합하면서 덩어리가 점점 커진다는 점입니다.
지방대사와 알코올의 상호작용. 간에서는 알코올 분해가 최우선 순위입니다. 알코올이 들어오면 다른 모든 대사 과정이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따라서 삼겹살의 지방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혈중에 축적됩니다. 이로 인해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심혈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분해되지 않은 지방이 간에 축적되면서 지방간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제 삼겹살과 궁합이 좋은 안전한 조합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조합 1. 쌈채소. 상추, 깻잎, 양상추, 배추 등의 쌈채소는 삼겹살과 최고의 조합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엽록소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깻잎의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은 지방 산화를 방지하고 항염 효과까지 있습니다. 상추의 락투신과 락투코피크린 성분은 진정 효과가 있어 과식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쌈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지방 흡수를 늦춰주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최고의 조합 2. 된장찌개. 따뜻한 된장찌개는 삼겹살의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콩을 발효시킨 된장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혈관벽에 쌓인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된장의 사포닌 성분은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들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된장찌개의 따뜻한 온도는 삼겹살로 인해 올라간 위장 온도와 비슷해서 온도 충격 없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최고의 조합 3. 마늘과 양파. 구운 마늘과 양파는 삼겹살의 필수 동반자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삼겹살 섭취 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또한 황화합물들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간 기능을 보호합니다. 특히 마늘과 양파를 구워서 먹으면 단맛이 나면서 삼겹살의 느끼함을 중화시켜줍니다. 최고의 조합 4. 버섯류.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등은 모두 삼겹살과 좋은 조합입니다. 버섯에 들어있는 키토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과 지방의 흡수를 억제합니다. 또한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최고의 조합 5. 따뜻한 차. 식후 30분 후에 마시는 따뜻한 녹차나 보리차는 소화를 돕습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보리차는 위장을 진정시키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식사 직후가 아닌 30분 후에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삼겹살 섭취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섭취 전 준비사항. 첫째, 공복 상태를 피하세요. 삼겹살을 먹기 한두 시간 전에 가벼운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나 요거트 정도가 좋습니다. 공복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위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소화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섭취 중 주의사항. 첫째,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최소 20번 이상 씹어야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됩니다. 급하게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쌈채소와 함께 드세요. 삼겹살 한 점에 쌈채소 두세 장이 적당한 비율입니다. 채소 없이 고기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적당한 온도로 드세요. 너무 뜨겁게 드시지 마세요. 입안을 대면 위장도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과도한 양념을 피하세요. 소금, 후추, 마늘 등은 적당히 사용하고 쌈장도 과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섭취 후 관리법. 첫째, 식후 즉시 차가운 것을 피하세요. 최소 2~3시간은 상온 이상의 음식만 드세요. 이 시간 동안은 위장이 열심히 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걷기는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지방대사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휴식이 중요합니다. 응급상황 대처법. 만약 삼겹살 섭취 후 복통이나 메스꺼움이 생기면 즉시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세요. 찬물은 절대 금물입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특히 식은땀, 어지럼증, 호흡곤란이 함께 있으면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삼겹살과 상극인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첫째, 삼겹살 후 즉시 차가운 음식 섭취, 아이스크림, 차가운 맥주, 얼음물. 둘째, 감류와 산성 과일 함께 먹기, 감, 곶감, 오렌지, 자몽. 셋째, 찬 국수류와 조합, 물냉면, 냉소면, 차가운 막국수. 넷째, 차가운 유제품과 함께 먹기, 차가운 우유, 요거트, 치즈. 다섯째, 과도한 알코올과 함께 섭취, 소주, 위스키, 브랜디 과음. 안전한 5가지 조합. 첫째, 쌈채소와 함께 상추, 깻잎, 양상추, 배추. 둘째, 따뜻한 된장찌개와 함께. 셋째, 구운 마늘, 양파와 함께. 넷째, 각종 버섯류와 함께. 다섯째, 식후 30분 후 따뜻한 차. 삼겹살 자체가 나쁜 음식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조합과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식습관만 있다면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시면서 더욱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